미국의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을 해야 할 판이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CPI에 이어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 충격적으로 올라가지고요. 깜짝 놀랐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깜짝 놀랄 정도로 올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와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CPI가 저렇게 높게 나오고요. 근원 물가 엄청나게 안 내렸습니다. 오히려 올라간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집들 관리비들이요. 지금 보험료들이 올라가지고 10에서 15% 또는 20%까지 올라가지고 저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지금 매일 보고 있고요. 거기다 자동차 보험을 비롯해 서비스 물가 지수들이 너무 높게 나와서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거기다 미국의 노동부 지난달 PPI 전월 대비 0.3% 올랐습니다. 이는 0.1 상승을 예상을 했었죠. 시장 전망을. 그런데 이게 다 수치가 올라가서 발표가 나는 바람에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PPI는 지난해 10월, 11월, 12월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1월께 2월에 발표가 난 거죠.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다음 달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3월에는 2월 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1월 PPI는 전년 대비로도 0.9% 상승해서요. 자그마치 0.9% 상승을 했습니다. 전만치 0.6%보다도 훨씬 상회를 했습니다. 변동성이 강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은 그나마 제외한 에너지 여러분 조금 자리를 잡고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 가격도 굉장히 연결이 많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 변동성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 보험, 집보험, 관리비, 병원, 학원, 학교 서비스 받는 거 식당을 제외한 이런 PPI가 0.5% 이상 상승을 해서요. 시장 예상 0.1%보다 크게 상회를 해버렸습니다. 노동부는 서비스 가격이 급등한 것이 PPI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PPI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추후 CPI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발표된 지난달 CPI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해서 시장이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당시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CPI가 전년 대비 3.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2.9%를 상회하는 것이었고요. 연준이 원하는 2% 물가를 잡는 것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CPI가 2%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기대치를 올렸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오히려 CPI는 3.1%, 3%를 기록한 거죠. 그만큼 지금 금리를 몇 년을 올렸는데도 2% 내려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 잘 머리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바로 근원 CPI가 3.9%를 기록, 시장의 예상치 3.7%를 상회했습니다. 어쩌면 4%까지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금리를 여러분 인하는커녕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제 이야기를 좀 한편으로 드리고요. CPI에 이어 발표된 PPI도 시장의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대부분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가 올 3월부터 시작될 것이라 확신을 했죠. 그리고 산타로 변했던 12월에 연준 제롬 파월도 나와서 비둘기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제롬 파월이 시대의 아서 번즈가 되는 것이 아닌가. 1970년대에 연준 의장이기도 했지요. 물가를 잘못 내렸다가 폭등을 하면서 난리가 났었고요. 그 다음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다시 되면서 나중에 너무 많이 올려서 권총을 타고 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협박을 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연준이 가장 주시하는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PCE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또 그 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인 소비, 이것에 대해서 주시하는 연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로 측정한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연간 목표인 2%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상반기 금리 인하는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고요. 완전히는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연준 간부들은 연말이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6월도 아니고요. 연말로 보고 있다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수잔 컬린스, 여러분 말씀드렸던 보스턴 연은 총재이죠. 그리고 로레타 클리블랜드 매파입니다. 연은 총재 등 연준의 간부들은 여전히 CPI가 연준의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 연말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한다. 이것은 저는 제 이야기 오늘 타이틀이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이러다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 만일에 여기서 금리 인상이 된다면 정말 미국은 경기 침체에서 대공황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 인상은 못할 것이다. 맨 마지막에 분석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 라는 제 이야기를 또 드리기도 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어쨌든 금리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내려갈 줄 알았던 CPI, PPI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에 있을 PCE까지 결과를 봄으로써 PCE도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적에는 제가 볼 때는 6월도 금리 인하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여기서 더 굉장히 나빠지게 된다고 했을 때 금리를 또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점진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미국도 오면서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마 정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기가 소비가 너무 미국이 핫하기 때문에 노동도 그렇고요. 고용 문제 너무 핫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돈을 쓰면서 아직도 룰루랄라 하는 미국의 경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의 걱정 여기 이 미국이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하며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PPI까지 상승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